이번 시간에는 파트 3 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및 실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먼저 인지를 하고 방문을 하고 구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이제 먼저 광고에 노출이 되고 그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이런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제품을 클릭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하고 구글 트렌드죠. 네이버 데이터 랩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네이버다 보니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고요. 급상승 검색어,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 제공하고 댓글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색어를 활용하죠. 네.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뿐만이 아니라 주제별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10년 이상의 이 검색어 동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첫 화면에 이제 최근 흐름 같은 것들 볼 수 있고요.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죠. 네. 그다음에 인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인제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표로 보여줘서 데이터를 캐치하는 데 유리하고 인제 전 세계의 언어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을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어떤 그 나라의 특징들, 그다음에 글로벌한 이슈인지 아니면 로컬한 이슈인지 이런 걸 네이버랑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 효과를 매일 분석하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키워드는 계속 바뀌어요. 특히 인제 취급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계절성 상품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계속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검색어가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사용자의 검색 활동은 검색 광고의 노출 수부터 전환 성과까지 영향을 미치죠. 매일 광고 성과를 효과를 분석하고 키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분석 가능한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검색 광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출수, 클릭수, 지표, 전환 지표 등의 추이를 파악해서 목표나 예산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또 광고 상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또 바뀌고요. 메뉴도 또 바뀌고 이렇게 항상 위치도 바뀌고 뭐 설정도 바뀌고 그래요.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제가 볼 땐 구글이고요. 구글이 인제 그러다 전 세계의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큰 그림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인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좀 뭐랄까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적화되게 또 한 번 더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상품들은 금방 퍼지고요. 또 좋지 않은 상품들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제 검색 광고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죠. 오픈 마켓, 앱 관련된 키워드들도 광고의 중요성이 중요해졌어요. 또한 실시간으로 입찰 방식 진행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수시로 접속해서 키워드를 관리할 필요가 있죠. 일단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색 광고는 정해진 시간에 고정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키워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매체 발굴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고객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좀 수정하고 이런 데 인제 좀 시간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 분석 방법을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이 인지라고 했으면 검색 광고의 소비자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지한 다음에 방문을 하는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죠. 그다음에 방문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클릭해서도 구매 또는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 측정 지표로는 노출 단계에서는 노출수나 노출 비용이 그런 지표가 되겠고 측정 단위는 CPI입니다. 측정 목표는 광고가 충분히 노출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클릭 단계에서는 클릭수나 클릭 비용, 클릭률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CPC, CTR로 사용을 하죠. 광고가 노출된 만큼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구매는 전환수, 전환 비용, 전환율을 바탕으로 하고요. 측정 단위는 CPS, CPA, CVR이 사용이 됩니다. 클릭한 사람의 프로모션 참여 비율은 적절한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출할 때 사용하는 지수는 노출당 비용을 보통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총 광고비에다가 노출된 숫자를 나누면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광고비에 비해서 노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배너 광고 상품에서 이제 도달률 분석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는 클릭 단위이기 때문에 클릭 노출당 비용을 지불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역환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광고가 노출됐고 클릭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노출수를 통해서 사용자의 관심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면 키워드 순위를 조정하거나 다른 키워드로 확장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릭이에요. CPC로 계산하죠. 총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겁니다. 클릭당 광고비를 의미하는 CPC이고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검색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회 클릭당 지불되는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보고 경쟁이 치열한 대표 키워드보다는 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세부 키워드의 경우 CPC가 더 낮죠. 클릭률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반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또는 전환인데요. CPA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총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겁니다. 전환 비용이죠. 전환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또는 전환에서 CPS입니다. 판매당 이 비용은 보통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이 팔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CPA랑 좀 비슷한 개념이고 구매 건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CVR이에요.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눈 거의 백분율이죠. 노출과 클릭을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이 광고 목표에 맞는 전환 액션을 한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 액션이 구매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값이 클수록 광고 효과가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하는데 ROI라는 것은 사실은 광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쓰이죠. 회계라든가 재무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원가를 빼면 이익률이 되잖아요. 거기에 광고비를 나눈 것의 백분율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광고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전체 수익과 매출 중 전체 성과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매체,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위로 계산할 수 있고 ROI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어스입니다. 광고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리턴 온 애드버타이징 스펜드라고 합니다. 광고비를 통해서 들어온 매출이 얼마인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디지털 광고에서는 로아스를 가장 이제 그 광고 노출 극대화를 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매체별 개별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전체 성과를 즉시 실시간으로 사실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ROI는 광고가 다 끝나고요. 정산도 다 끝나서 회계 이렇게 정리 같은 거 할 때 원가 빼고 못 빼고 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면 로아스는 그냥 매출 대비 광고비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일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광고에서는 로아스를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클릭 단위에서는 CPC, CTR 사용하고요. 총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걸 CPC라고 하고 클릭당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CTR이에요.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거의 백분율이고 클릭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환은 CVR,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이고요. 클릭이 이제 구매나 가입 등의 전환으로 연결된 비율을 말하죠. CPA는 총 광고비의 전환수를 나눈 거고 전환당 비용이라고 하고요. CPS는 총 광고비 구매 건수로 나눈 거고 구매당 비용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로아스와 ROI하고 로아스 두 가지가 있는데 ROI는 이익률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수익률 대비 광고비, 그다음에 로아스는 매출 대비 광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효과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실제로 집행한 키워드 광고 데이터를 보고 광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 자, 학생 가구 쭉 해서 이제 쭉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총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클릭당 비용, 총 비용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출수는 183만 8,241회이고요. 클릭수는 8,701회예요. 클릭률은 평균 내보니까 1.15. 그다음에 클릭당 비용은 1,848원. 그다음에 총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볼게요. 소요 예산은 1,000만 원, 1,088만 8,845원이죠. 클릭수는 8,701회, 노출수는
183만 8,241에 클릭률은 1.15, 그 다음에 클릭당 광고비는 1,848원. 요거는 이제 광고 계정을 열면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대충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매출 목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협의해서 이렇게 파악했어요. 고객 한 명당 평균 주문 금액을 한 84,000원으로 상정을 하셨고, 평균 이익은 60%입니다. 그러면 54,400원 정도가 이익이 되고요. 월간 목표 판매량은 500개, 주문 한 건당 목표 광고비는 2만 원이었어요. 광고를 집행하면서 이제 삼았던 그런 지표들이죠. 전체적인 광고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판매량이 500개가 판매가 목표였는데 결과는 643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143개를 더 팔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보면 원래 이제 매출 목표는 4,200만 원이었는데 5,400만 원을 더 버셨네요. 그러면 1,200만 2천원 이렇게 더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익을 계산하면 이익은 3,240만 7,200원을 이제 이익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지표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원래 광고주가 500%였는데 실제로 로아스를 계산을 해보면 5,4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 광고 냈으니까 로아스가 535%가 됐습니다. ROI는 여기다 이익률을 계산하니까요. 321%가 됐습니다. CPS, 총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것인데 요건 목표가 원래 2만 원이었는데 15,690원이네요. 그러니까 광고비 대비해서 전환수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효율성을 지표 요 두 가지는 로아스하고 ROI는 결국은 로아스가 항상 커요. 왜냐하면 여기 이익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아스의 직관적인 이해는 100원을 넣었는데 500원 번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로아스는 100원을 넣어서 300원을 번 거고 CPS는 원래 광고비가 하나를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을 2만 원으로 책정하는데 15,000원 정도 광고비가 소요가 됐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잘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적정 CPC 산정을 통한 광고 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아스 10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아스 100이 아까 535%는 100원을 투자를 해서 535원을 벌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아스 100이라고 하면 100원을 광고비로 썼는데 100원을 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아스가 9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100원의 비용을 썼는데 90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로아스 100% 되는 CPC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주어진 자료에서 광고를 통해서 목표 매출이 84,000원 곱하기 500개니까 4,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출 가능한 최대 광고비는요, 4,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광고 데이터에서 전환율이 3%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목표 판매량인 500개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16,667회 클릭이 필요하죠. 그러면 적정 CPC는 2,520원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CPC가 1,848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저렴하게 했으니까 광고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적정 CPC 산정을 통한 효과 분석 방법을 보면, 자,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성공적인 키워드인지 아니면 좀 비용 낭비가 심했던 키워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조명 소품, 지금 조명 소품이 클릭당 비용이 4,820원, 고급 벽시계 3,183원, 식탁 등 2,738원, 거실 샹들리에 요게 3,396원, 해외 조명이 3,356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광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반면 학생 가구 877원, 대형 샹들리에 699원이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 한 거예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건 진짜로 비용을 쓰는 만큼 이상의 그 매출을 얻어내는 것들이니까 이런 건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가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 이제 그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죠.
로그라는 게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항해할 때 나무에다가 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오늘은 며칠 며칠 이렇게 며칠이 지났다 이렇게 이렇게 긁었던 걸 바탕으로 우리가 웹사이트 방문자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돼서 로그 분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뭐 에이스 카운터,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애널리틱스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로그 분석 데이터에 해당돼요. 다음 회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이 또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광고 시스템에 있는 것만 믿기보다는 다양한 서드 파티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통한 뭐 광고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이런 걸 크로스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전부 이런 걸 이제 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니까 손쉽게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비즈 채널이 노출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건 안 되고,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건 안 되고,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이트 계정을 열어서 그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 코드를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카카오도 광고 관리자 센터에서 광고 자산 관리, 픽셀 앤 SDK 연동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구글은 구글에서 도구 설정, 연결된 계정,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그 모든 광고 시스템엔 다 탑재가 돼 있죠. 네이버에서는 이제 보고서에서 새 보고서 해서 다차원 보고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새 보고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샘플 데이터들, 템플릿 같은 것들을 보통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보고서를 선택을 하면 왼쪽에 원하는 항목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차원 보고서에서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 성과 관리는 광고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는 2길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작성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화면 중에서 이렇게 불가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선택되어 있거나 이 통계 기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그 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 보고서를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제시를 하거나 뭐 그렇게 정산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할 수 있겠죠. 카카오에서도 왼쪽에 보고서를 누르면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광고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지표는 광고 계정, 그다음에 상태, 세부 항목, 열 항목, 분석 데이터, 기간,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 계정은 이제 캠페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하위에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상태에서는 이제 전체 리스트 기준으로 전체 또는 온오프, 삭제 이런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는 카테고리 기준으로 캠페인 그룹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열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필요한 지표들을 꺼내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분석 데이터는 이런 걸 바탕으로 시간대, 매체 유형, 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맞춤 보고서에 반영할 기간을 설정하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광고 전환을 확인할 때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연동시키시면 되고요. 연결을 하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보고서에 전환수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전환수가 표시가 되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의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연락을 하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안내를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환수, 직접 전환수, 전환율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고 지표를 기본적인 지표에서는 클릭수, 클릭률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웹사이트의 로그를 연결하면 이걸 통해서 구매가 일어났거나 회원 가입을 했거나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액션이다. 그러면 그 전환수까지도 카운팅 돼서 함께 우리 광고 플랫폼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는 거고요. 전환율, 전환 매출액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문당 평균 페이지 수, 네,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광고 수익률 이런 것도 계산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하고 연동해서
검색 광고 효과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전환 매출액, 전환율 이걸 검토를 해서요. 성과가 높은 키워드, 낮은 키워드를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환 매출액이나 전환율이 높으면 이런 보통 이제 로아스가 높거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키워드들은 더 확장하거나 유사 키워드들을 우리가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성과 낮은 키워드는 제외하는 게 좋겠고 성과 높은 키워드를 유사하게 좀 발굴하는 게 전략이겠죠.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키워드와 랜딩페이지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요일, 시간대별 특정 기간에 대한 전환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죠. 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에서 로아스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랜딩 페이지를 수정한다. 그렇죠? 로아스 100% 이상인 키워드 광고를 진행한다. 그렇죠? 네, 입찰 단가가 낮은 키워드를 선정한다. 그건 아니에요. 입찰 단가가 낮아도요. 높아도 매출이 바로 발생하는 키워드는 로아스가 높아요. 근데 입찰 단가가 아무리 낮아도 이걸 하나도 안 팔리면 로아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랜딩 페이지의 반송률을 낮추도록 개선한다. 네, 그쵸? 자, 검색 광고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성과가 낮은 키워드는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 데이터도 점검한다. 효과 분석은 개선 과정이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고 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험에 시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평소에 하셔야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광고비만 소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없는 키워드는 순위를 낮춘다. 경쟁사를 통해 조사를 통해 상품 경쟁을 비교해서 랜딩 페이지 개선한다. 키워드 상위 전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랜딩 페이지를 꾸준히 관리하여 구매율 및 체류 시간 상승을 유도한다. 정답은 3번이죠. 키워드 상위 전략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산을 고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비용을 감당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반드시 상위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경합도나 아니면 우리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자,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로아스와 ROI를 구하시오. 네, 광고비는 500만 원이에요. 광고를 통한 방문자 수는 2만 명입니다. 전환율은 10%, 물품 단가는 만원, 그 다음에 물품의 이익은 4,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로아스하고 ROI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광고비하고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광고비는 지금 나와 있죠. 여기 5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건 매출이에요. 매출은 산식으로 보면 방문자 수가 2만이고 전환율 10%니까 전환수는 2천입니다. 전환수가 2천이고 물품 단가 만원에 전환수 2천을 곱하면 매출액은 2천만 원이 되죠. 로아스는 이렇게 해서 400이 되고요. 물품 이익이 됐을 때 4천이죠. 그러면 ROI는 160%가 됩니다. 요 연습만 예. 문제는 진짜 그 계산 문제 저희 교재에 많이 실어놨으니까 연습 한번 많이 해보시고 꾸준히 좀 뭐랄까 체득되게 이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 끝나면 바로 잊어먹기 전에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문제랑 번호랑 같이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체계 내용을 좀 더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